의사는 정상에 관해 뭐라고 말할까? 1800년대 말까지 의학은 피, 점액, 노란 담즙, 검 담즙, 멜랑콜리가 그거잖아요. 멜라가 검다는 거고 콜리가 담즙이란 뜻이니까 이게 사체액설이죠. 이 히포크라테스부터 있었어요. 뭐 다혈질이다, 점액질이다. 다혈질은 막 그 감정적으로 이렇게 풍부한 사람이고 점액질은 약간 침체된 사람, 멜랑콜리한 사람은 진짜 우울한 그런 사람이죠. 이거에 따라서 사람이 이제 성격이 좌우된다. 이런 것들이 약간 한의학, 사상학이랑도 비슷합니다. 이게 사체액설이. 세계 상대량에 따라 건강과 질병이 결정된다고 보는 체행론이 지배했다. 지금이야 체행론이 캐캐먹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보이지만 체행론이 인류가 가장 오래 간직했던 사상에 속한다.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믿음보다도 훨씬 더 오래 존속했다. 천동설보다도 오래 있었죠. 거의 그러니까 2000년 정도 이게 좌우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있긴 있죠. 그게 체익설이 아니라 그걸 검증을 못할 뿐이지 어떻게 보면 선천적인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100여 세대에 걸쳐 책론을 믿었고 의학은 4천년 동안이구나. 책론에 따라 처방했다. 책론에선 4가지 체액의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달성하는 것이 정상성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한다. 이게 사원소선이랑 상관이 있죠. 우리가 공기랑 물, 불, 바람 이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랑 이게 대응을 해서 그러니까 자연이 그게 있으니까 4개가 있으니까 인체도 4가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천인상은 인체의 소우주 약간 그러니까 동양사상이랑 비슷해요. 되게 보면 한의학이랑 비슷하죠. 과함도 부족함도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19세기 말에 생리학, 병리학, 신경과학이 극적으로 발전되고서야 체행론은 희한한 원시 의학들이 묻힌 먼지 투성이 벽장으로 좌천되었다. 그러나 여러 경이로운 업적들로 인정되는 현대의학조차도 건강이나 질병에 대한 편리한 정의를 제공하지 못해 육체적 영역에서나 정신적 영역에서나 마찬가지다. 시도한 사람 많았으나 모두 실패했다. 세계보건기구, 월드 헬스 오거나이제이션 정의는 건강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하게 안정한 상태를 말하며 단순히 허약하지 않는 상태만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소셜, 피지컬, 스피리추얼까지도 이제 요즘에 포함되는 멘탈뿐만 아니라 제가 이게 보건대학원 때 이게 문제 나가지고 영어로 썼잖아요. 그때를 외우고 있어가지고 이걸 영어문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면 우리 중 누가 감히 건강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건강이라는 개념을 달성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누구나 부분적으로나마 아픈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그 개념은 가치가 없다.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하게 안녕한 상태를 어떻게 정의하겠는가. 고된 일로 몸이 쑤시는 사람, 실망스러운 일을 겪었거나 가족끼리 다퉈서 슬픈 사람은 아픈 사람인가? 가난한 사람은 건강에 요구되는 완전한 안녕을 달성할 자원이 부자보다 더 적으니 본질적으로 더 아픈 사람인가? 좀 더 현실적인 현대적 정의에서는 완벽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그저 규정 가능한 질병이 없는 상태에만 집중한다. 이런 정의는 그나마 좀 낫다. 그래도 여전히 무엇이 질병인가 하는 선명한 정의는 없을 뿐더러 시대와 장소와 문화를 넘나들며 두루 적용되는 정의는 더더욱 없다.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뼈밀도처럼 연속적인 값을 취하는 특질에서 어디까지가 정상인지 어떻게 정하겠는가. 서서히 진행되는 노인의 전립선암은 질병으로 진단하고 공격적으로 처치해야 할까? 처치하기보다 그냥 놔두는 편이 덜 위험하니까 그냥 놔둬야 할까? 예측 가능하고 평균적인 노년의 건망증은 치매 질병일까? 나이 든 뇌가 겪기 마련인 정상적 퇴행일까? 키가 몹시 작은 아이는 그냥 작은 아이일까? 호르몬 주사가 필요한 환자일까? 겠네요. 예. 그 닥터 프리즈너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의사가 막 진단을 붙여주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을 교도소에서 빼주고 이 권력 자체가 가지고 있잖아요. 진단서에 따라서. 그리고 최근에 무슨 재분 회장 부인이 그걸로 풀려나고도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진단에 따라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롯데그룹도 신격호 회사가 이분이 치매라면은 후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심신미약이기 때문에 이분은 후견인에 따라서 그 상속이 롯데라는 그 대그룹의 그 상속 문제가 완전히
좌지우지 돼버리는 거지. 이 사람이 진짜 본인의 의지를 하는 건지, 치매 환자라면은 자기 의지가 없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자기 그 의견이 존중을 못 받게 돼버릴 수가 있잖아요. 상속 뭐 자기가 뭐 이때 그 누구한테 어떤 아들한테 그 상속을 해주겠다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효화돼 버리기 때문에 이 권력이 굉장히 큰 거라고 말을 해. 돈이나 이런 권력에 따라서. 그리고 이재명 지사 그 형도 이게 진짜 그런지, 진짜 이 지사가 압력을 낸 건지, 아니면 의사가 이재명 지사랑 정치적 색이 달라가지고 이 지사가 꼴 보기 싫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 보건소 의사가 자기 그 진술만 가지고 어떻게 그걸 판단을, 이 사람이 이 지사가 진짜 형이 미워서 했는지 진짜 미쳐가지고 이 사람을 넣은 건지 압력을 낸 건지 안 넣은 건지 이것도 사실 불명확하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한번, 이런 것들이 정상과 비정상 경계가 굉장히 흐릿하다. 특히 정신과에서는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